안녕하세요. 박상희입니다. 북한의 정치와 사회. 이번 강의는 북한의 김일성 초상화에 드러나는 얼굴의 권력을 통해서 북한의 신정정치적인 특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수령의 얼굴을 재현하고 있는 초상화를 분석하면서 이른바 북한의 얼굴의 권력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의 초상화가 매우 크게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 사진의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신정정치적인 특성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신정정치는 중세적인 사유인데 그것이 근대 정치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논의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세시대 군주정을 연구했던 칸토로비치의 왕의 두 신체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지도자의 신체가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라는 두 가지의 신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도 이러한 두 개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김일성의 정치적 얼굴을 들여다볼 텐데요. 정치적 신체 중에서도 우리가 왜 얼굴에 주목하는지,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초상 사진과 초상화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진 찍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사진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진 대신 그림으로 그려진 초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논의를 사이비 아우라를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의 개념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에서 말하는 김일성 수령 형상 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얼굴이 비잔틴 이콘에 의하면 성스러운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 초상화의 인물 형상을 시선, 구도, 원형 형태인 메달리온의 형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세부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현들이 결국은 북한의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신성화하는 것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북한의 시각 정치적 언어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얼굴을 재현하고 있는 초상화 분석을 통해서 초월성이 살아있는 얼굴의 권력론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김일성의 얼굴은 북한의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북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각적 재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성격을 읽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초상화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2019년은 하노이 북미 회담으로 북한이 세계의 외교 무대에 등장하여 매우 주목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하노이 정상회담은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죠. 그 전에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회담을 가진 후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한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북한의 경제 제재 조치 완화 등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 논의된 정상회담이었으나 사실상 이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경제 제재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길 원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중단됐다라고 밝혔으나 북한의 입장은 일부 제재 해제만을 미국에 제안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리옹호 장관은 11건의 유엔 제재 조치 중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제재 조치가 미국 측에 해제되기를 요청했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북한은 북한 영변의 주요 원자력 시설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체할 것을 제안했고 모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끝내는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인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하노이 북미 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이후 2019년 3월 15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국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최선희 부상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에서는 외교적으로 매우 엄중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상회담의 내용과 북한의 입장 등 매우 예민한 내용이 발표된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선희 부상이나 옆에 있는 북측 관계자들보다 오히려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았다면 아마도 엄청 큰 초상화 액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얼굴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바로 이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에 대한 해석은 유럽의 중세사를 연구했던 에르스트 칸토로비치의 왕의 두 신체 논의를 가져와서 북한의 시각정치적 언어를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시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매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세와 근대 정치를 매개하면서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매개한다는 것은 왕이나 지도자의 신체, 외모, 이미지, 상징 등의 시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정치 선전이나 정치 광고, 정치인의 이미지, 국가 상징 등을 생각해 보면 이 둘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중세와 근대 정치를 매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를 먼저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구에서 중세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일 텐데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유일신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일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근거가 신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 권력도 신에게서 통치를 위임받아야 정치적 정당성이 획득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함께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계몽주의,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신에 대해 부정하고 신을 해체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된 사회로 변화되어 옵니다. 즉 신이 가지고 있던 신화적이고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세계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이성과 과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근대 세계를 열었던 것이죠. 우리는 중세적인 사유, 즉 신에 대한 사유를 부정하고 신화적인 사유와 단절하면서 이성의 시대인 근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화적인 정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이 근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세적인 사유가, 신화적인 사유가 함께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세와 근대 정치가 매개되고 관통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중세의 신정 정치가 근대 정치로 넘어오면서 종결된 것이 아니며 근대 정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태제인 것이죠.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에 의하면 현대 국가 이론의 주요 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와 신학이라는 용어가 만나고 있는 이 정치 신학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함께 공존했던 중세 시대의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나요? 칼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결단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법학에서의 예외 상태는 신학에서의 기적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똑같은 정체모를 동일자가 입법자로서, 집행자로서, 고발자로서, 그리고 사면자로서, 비호자로서 등장하므로 현대의 입법자가 만능이다 라는 말은 모든 공법 교과서에 나오지만 이는 단순히 신학에서 용어만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논의 하나하나에 신학의 잔영이 짙게 묻어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지배자가 입법자이자 집행자이자 고발자이자 사면자이자 비호자, 이러한 모든 역할을 만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즉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절대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정치는 신학을 벗어나 근대화된 것이 아니라 각종 미디어와 정치 스펙타클을 통해 여전히 신학적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례, 상징, 정치 선전 등을 보여주는 화려한 미디어와 영상 등은 무언가를 신격화시키기에 적합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신정정치와 같은 중세의 신학적 사유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정정치적 특성이 근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각 정치적인 언어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러한 신정 정치적인 얼굴의 재현은 근대 정치의 정치 선전과 광고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과 동시에 신화적 국가의 특성을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북한은 정권 수립 단계에서부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구도가 형성되었고,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적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으며, 김일성 사후에도 김일성의 신격화를 통해 유훈 통치를 지속하여 권력을 장악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을 신격화한 독재체제, 세습 권력, 유훈 통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정 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신정 체제의 특성을 시각 정치적 언어, 즉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초상화 재현 방식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